제가 오늘 어느 행사 공고를 하나 봤는데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이나 신영기 대표가 한번 나가는 것도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게 있었거든요. 뭐예요? 네? 뭐냐면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다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오늘 30일 오후 2시 30분에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무제한 끝장 토론으로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을 한답니다. 아, 그래? 아무나 다 와라 이렇게 지금 했어요. 지금. 부수영 선거입니까? 누구든지 얘기해주겠다. 무제한으로 하겠다. 예.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예상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 이봉규 씨, 두 번째 질문자 고성국 씨, 세 번째 질문자 배승희 씨 이렇게 해서 네. 그분들만 가는 아니 거 아니야?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도전 의향 있으십니까? 아, 뭐 저는 사실 한 3분이면 KO 시키는데 판 키워주기 싫어가지고 안 갑니다. 3분이면 KO 됩니다. 부정 선거, 저는 그런 논리는 이제 반드시 네. 정리돼야 됩니다. 아니 그래도 이 시국에 꾸준히 믿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론의 목적이 이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토론의 대부분은 상대방은 토론장에 나올 만한 상대는 설득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른지 그리고 이거를 얼마나 이제 합리적으로 이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의 의견이 좀 더 정합성이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이미 답정너예요. 그렇죠. 부정선거로 머릿속에 가득하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든 사실은 지금 논리가 부족해가지고 그분들이 설득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 이입해 있는 거죠. 예. 논리 없이. 예. 종교나 신앙의 영역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 생각은 들기는 해요. 예. 선관위에서도 또 한 번 입장 내지 않았어요? 맞아 오늘 강력하게 또 냈죠. 와. 이런 상황인데 여하간 저희도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방송도 해봤는데 논리적으로 들어보면 그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수긍이 진짜 좀 잘 안 돼요. 죄송한 아무리 얘기지만 들어도. 네. 아니 근데 왜 자기들이 이겼을 때는 부정선거라고 왜 안 하냐고요. 이긴 것도 부정이니까 다시 합시다. 아, 근데 그거는 이긴 정광훈 건 씨, 아니잖아요. 정광훈 씨가 정리해줬습니다. 어떻게 정리하죠? 그거는 북한이 계산을 잘못한 거라고. 정광훈 씨가 얘기했어. 그거 잠깐 착오로 이긴 거예요? 막 정광훈한테 물어봤어. 부정선거에 막 자기가 이건 100% 부정선거다. 그래서 그러면 그 두 번이나 잘못 계산할 수 있나요? 지방선거도 이겼는데. 몰라. 그거 안 물어봤죠. 그래서 윤석열 대선은 그런 부정선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거는 북한이 잘못 계산한 거야. 아이고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건 양심의 문제라고 봐요. 이제 그 한 나라의 국무총리와 권한 대행과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그러고 다니니까 어질어질하지. 이렇게 정말 사회가 혼란해지고 아니 선관위가 그래도 헌법기관이거든요. 이렇게 국가기관을 아무 근거 없이 저렇게 선동한다는 것은 사실 윤석열 구하기 운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건 집단 지성으로 물리쳐야 될 대상이다. 저게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걸 그냥 무시하고 넘길 게 아니라 그것도 저는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자꾸 왜냐면은 허위 사실에 여론을 그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근데 네. 사실 업무 방해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선관위에. 먹는 너무 얘기 했으니까 먹는 얘기로 좀 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야 요즘 롯데리아 측에 계엄버거 그 내란버거라는 계란 4개를 넣어달라는 거라고 합니다. 탄핵 세트를 출시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이 경기 안산의 상록수역점 롯데리아 거기서 모의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웃긴 거죠. 그러니까 그 이미 언론 좀 나왔지만은 네. 예전에 이석기 통합진보당 내라는 뭐 사태 때도 롯데리아에서 그 논의를 해가지고 그랬더라고요. 너무 시끄럽고 막 말이 섞여가지고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냐 없냐 진짜 내란 모의한 거 맞냐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내란 모의 맛집 롯데리아가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롯데리아는 죄가 없어요. 어쨌든 롯데리아는 알 수가 죄가 없죠, 없고 롯데리아. 그리고 이거는 롯데리아가 영업이 잘 된다는 거의 방증이에요. 아 영업이 잘 된다. 사람이 많- 그러니까 거니까. 오늘 그 김병주 의원도 야. 얘기하고 그거잖아. 이게 기본적으로 첩보를 다루는 사람들은 은밀한 데가 아니라 광장 같은 데서 만나고 시끄러운 데서 만난다. 시끄러운 데서 만나고 네. 그러니까 막 뭐 첩보원들 보면은 이런 광화문 광장 같은 데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잠깐 얘기하고 헤어지고 막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남이 들을 수 없게. 예. 남이 들을 수 없게 오히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롯데리아가 다른 패스트푸드점보다 장사가 잘 된다. 그거를 우리가 롯데도 살아야지. 왜냐면 롯데리아가 맥도날드보다 드라이브 스루가 현저히 적기 아니, 때문에 매장에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롯데 지금 롯데자이언츠 92년 이후로 우승은 못했는데 계엄 모의만 2번이야 아직 아니 내란 모의만 2번이야. 아 이분들이 또 보니까 어떤 햄버거를 먹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8,600원짜리 한우 불고기 버거 먹었답니다.
굉장히 크거든요. 아니, 저는 참고로 그 새우버거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새우버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배고프네 또. 아무튼간에 뭐 롯데리아에서 만났다. 뭐 아무래도 이제 좀 은밀한 이런 쿠데타를 몰이하다 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도청이나 감청을 우려해서 이렇게 만난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지금 이 내란버거 또 지금 개엄버거 뭐 이런 네.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진짜 참 국민들 보시기에는 참 기가 막힌 것인지. 그러니까 롯데리아에 와가지고 뭐 간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상원이라는 자 맞아요. 그리고 네. 문상호라는 그 정보사령관이 본인들의 본분에 충실하지 않고 심지어 군인이 아닌 자까지도 관여가 된 그러니까요. 이 쿠데타 네. 모의 네. 군의 기강이 다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군권이 사유화된 문제 그러면서 쿠데타를 같이 모의했다라는 게 정말 최악의 쿠데타입니다. 맞아요. 최악의 네. 쿠데타. 그래서 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노상원 씨죠. 노상원. 노상원. 제 네. 이름이 하도 많아 맞아 헷갈리는데 맞아. 노상원. 이 노상원 씨도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노상원은 거의 김용현에 준해서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럼요. 아주 심각하게. 굉장하게 네. 깊이 있게 관여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문상호도 그래야 돼. 왜냐면 문상호가 국회에서 진짜 그 뻔뻔함을 거짓말을 잊을 너무 많이 수가 했어. 없어요. 네. 그 뻔뻔한 거짓말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상록수역 근처에 있는 패스트푸드 좀 찾다가 야 이래서 내란이 안 됐구나 느꼈다니까. 왜? 버거킹 있는데 굳이 롯데리아를 갔더라고. 왕자 써진 데 갔어야지. 버거킹이 나와. 아, 이거. 상록수역점이 있어요 실제로. 자네 손바닥에 예. 왕자 쓰고 이렇게. 갑자기 버거 검색을 안 왕인데, 하고 버거 롯데리아 왕. 갔더라고 보니까. 네. 롯데리아. 그런 상황인데 아. 아까 말한 대로 문상호 사령관도 체포가 됐고 노상원 사령관은 구속이 된 상황인데 노상원 사령관 이분의 또 히스토리가 나왔는데 진짜 나쁜 분이더라고. 심지어 군대 전역을 하게 된 계기가 여군 교육생을 성추행한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제 추행한 혐의인데 술자리에서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가 부대에 일이 생겨서 가야겠다고 도망치려고 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추행을 이어갔다고 하는데 저는 적어도 이렇게 불명예 제대한 사람이면은 후배들이 공적인 일이라고 주장을 할 텐데 만나줘야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육군 정보학장의 재임 중에 그러니까 학교에 그러니까 학교. 네, 학교에 그래서 2018년 10월 1일 국군에 날 때 여군 교육생.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여군 교육생이라고 하면은요. 대략 보면 2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딸내미 같은 애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애를 지금 앉혀가지고 국군에 강제 나래. 추행했는데 뭐 벗어나려고 하니까 뭐 부대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된다고 하니까 앉혀가지고 계속 추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죽하면은 이렇게 이게 지금 징역 1년 6개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또 다시 민간인이라니까 전직 군인인데 이거는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뭐 그때 북파공작원 부대도 이 사람이 지휘를 하고 지금 제2기갑여단 부대장 탱크 부대까지 지금 이 사람이 호출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추잡한 인간이고 나쁜 인간인 것도 맞는데 이 사람의 말이 이렇게 먹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김용현 선에서 되는 게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김용현하고 친했기 때문에 그러면 막 정보사 사람들이 막 다 와가지고 버거 먹으면서 계엄 얘기 듣고 막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윤석열이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에서 노상원한테. 그급 거의 국방부 장관급으로 지금 사람들이 육군 참모총장급으로 지금 부대를 수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관계를 밝혀내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노상원 한 명뿐이었을까? 이런 망상을 이런 한 사람이. 역할을 한 사람이 제가 말한 건 전직 군인들. 전직 그러니까, 군인 중에 네.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군 숙정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화 작업이 지금 필요하겠다. 이런 망상을 가지고 옛날에 하나회 같은 거를 꿈꿨던 이런 사람들이 네.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다. 예.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YS 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권 이후에 그런 쿠데타 세력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계엄 이후에 뭔가 뭐 신정부가 들어선다가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숙청이라든가 숙청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한 정리 작업이 숙정이라고 하는 게 정화라는 겁니다. 숙정 그러니까. 숙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사이에 우수리님이 이 악마들이 시민들 옆에서 민주주의 전복을 꾀했다니 하면서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수리. 롯데리아에서 그러니까 네. 진짜 시민들 다 있는 자리에서 계엄을 모의하고 작전을 짰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내용 그러니까요. 같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 잠깐 해주셨지만은 장갑차와 전차를 운용하는 육군 제2기갑여단의 부대장이 계엄 선포 4시간여 전부터 정보사 HID 요원들이 모여 있는 판교 정보사 100여단 사무실에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좀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판교 쪽에 있었던 그 HID 그 퇴직 군인들 이자들이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는지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그 내용들이 나왔던 뭐 체포조 내지는 뭐 네. 암살조 아마 이런 쪽까지도 연계되었을 가능성을 아마 수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저는 제가 뭐 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왜 정보사 쪽에서 기갑부대를 왜 그 관련을 합니까? 네. 그리고 뭐 보니까 국방부의 그 TF장 준장도 뭐 모여가지고 맞아요. 같이 네. 모일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마치 충암고 인맥이나 용연파들이 군 질서, 군 체계를 무력화시키면서 그냥 기갑부대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실 때 그냥 탱크 동원해가지고 탱크예요? 예. 가장 그 화력이 강한 부대인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이 기갑부대가 지금 파주에 있는데 1979년이나 그 비상계엄이나 아니면 12.12 때도 이게 지금 동원이 됐던 그 부대라고 해요. 네. 과거 쿠데타 때도. 그러니까 광화문에 35대 그때 탱크 몰고 왔던 데가 여기예요. 아, 여기예요? 과거 네. 비상계엄 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대, 무시무시한 부대를 그러면 움직였을 때 그럼 그들의 총구는 어디로 향할까요? 계엄에 반대하고 계엄 풀으라고 주장하는 국민들에게 쏘는 거 아닙니까? 상상을 해도 끔찍하죠.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정보사가 동원이 돼가지고 한다? 아니 정보사가 그런 일 하고 있는 조직입니까? 네. 아, 정말 이게 그 쿠데타의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끔찍하고요. 맞아요. 그 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이자들이 수방사의 뭐 비원 벙커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뭐 선관위 예. 직원들 체포하고 야당 인사들 체포하고 그 다음은 아마 우리 대표님이셨을 거고 그 다음 제가 사순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빨리 그럼 갔을 우리가 거예요. 비원 예. 벙커에서 김준일 대표님 목소리 들리면은 제가 지금 내 차례 다음에 오는구나.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루 종일 말 못하게 하기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제 손에는 막 수갑이 채워져 있고요. 아니 그걸 상상해 보면은요. 만약에 그날 계엄이 성공했고 윤석열의 그 2차, 3차 계엄 시도가 만약에 성공을 거뒀더라면은 와 너무 네. 무시무시한 그러네요. 겁니다 정말. 박수환 씨 옆에 조용한데 본인도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잘 체포 알고 있죠. 얘기 나오니까 네. 조용하네요. 그리고 저는 약간 요걸 네. 보고 있었는데 지금 그 국방부에 전학규 대변이 있잖아요. 예. 근데 오늘 보도 막 보면은 계엄 선포 이후에 전투통제실에 전학규도 같이 들어가 있었더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까? 근데 네. 이제 전학규 대변인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오늘도 기자들 만나가지고 사조직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걸 명확하게 말한다 하면서 뭐 계엄 때 탱크 부대도 출동 계획 없었다 이런 얘기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입의 사람도 공신력이 지금 흔들리는 오. 상황인 것 같은 건데 오늘 민주당이 새롭게 밝힌 내용을 보면 기자회를 열어가지고 김용현 전 장관이 12월 3일 오전 11시 그러니까 계엄 당일이죠. 오전 11시 40분쯤에 국방 컨벤션 센터에서 가진 오찬에서 국회가 국방 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앞에 이제 기갑여단의 준비 태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조금씩 듭니다. 네. 이것도 있고 부승찬 의원이 예전에 얼마 전에 나와서 얘기했던 거 매부쇼인가 아마 나와서 얘기했는데 뭐 오늘도 또 만났어요 부승찬 의원. 근데 11월 말쯤이었나 그때 이제 방첩사 예산의 30% 삭감을 해가지고 방첩사에서 난리가 났는데 네. 그때 방첩사령관 여인영이 지인한테 조만간 세상이 뒤집어질 거다. 싹 뭐 잡아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를 부승찬이 의원이 그렇군요. 뒤에 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알고 있었다. 이런 게 너무 많이 이제 주변에서 다 나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처벌을 피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윤석열도 지금 계속 뭐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다 드러날 겁니다. 지금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군에서 이렇게 제보가 많다라는 거는요. 이거를 지금 군인들도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해요. 군인들도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계엄군이 되거나 네. 이제 다시는 이제 거의 반란군이 됐다라는 거에 대한 자괴감 때문에 이거를 깨끗하게 정리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류의 정보들.